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SEC가 드디어 불을 당겼습니다. 트리거를 당겼죠. 자, 리플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항소하겠다 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하방 압박을 크게 갖고 오고 내려오고 있다. 그 부분이 말이 아닙니다. 변동성을 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옛날 같으면 SEC가 항소했다. SEC가 항소했으니까 리플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돼. 2년을 기다려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겠죠. 근데 리플 코인 지금 얼마입니까? 8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2% 하락한 833원에 위치해 있다. 자, 여기 체크해놓은 단가들 보이시죠? 여기 단가가 무슨 단가입니까? 목표가예요?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단가인 거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800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력을 높이고 있는 와중에 있다가 다시 한번 SEC가 항소하겠다. 그 부분으로 828원까지 떨어졌던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공개 카톡방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리플코인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SEC랑 또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길어지는 거 너는 못 버티겠어요.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자, 리플코인이 어떠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상승 모멘텀이 중요하다는 거 뭡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코인 시장에 점차 상승력을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확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인과 코인의 송금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리플 코인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이 CBDC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화폐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부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미국 또한 중국 또한 러시아 또한 모두가 다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리플 코인이 가장 강력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와 똑같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CBDC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나왔던 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미국 SEC 증권위원회는 리플 소송 중간 항소를 하겠다.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 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지만 어딥니까? 비트코인 또한 3,9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리플 또한 800원 이상에 위지하고 있는 단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걸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나오면서 개인들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개인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고래가 받았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전에 6,600억 원을 매집했다. 누가 매집했다고 했습니까? 고래들이 매집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해당되는 그 단가가 여기 단가입니다. 600원, 500원, 700원 이 단가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100원을 돌파했죠. 어떻기 때문에 SEC가 패소했다. 뭐 반쪽짜리 승소이긴 한데 SEC가 졌으니까 리플은 날아갈 거야. 그래서 1,100원을 뚫었죠.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다가 또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SEC가 항소하겠다. 그 말인즉슨 해당되는 리플의 또 안 좋은 여건이야.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어떻게 보시죠?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자, 이건 주봉의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자,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올라왔다는 건 고래들이 입성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고래가 이탈 물량이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그거는 이 고래들이 매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고래들이 매집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게 매집한다 말씀드렸죠. 높은 단가에 먼저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 저항대, 매물대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바로 뚫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밑에 주문에 매수 주문도 걸어놔요. 밑에 단가에다가. 자, 그러면 못 올라가니까 떨궈져 나오는 물량, 떨어지니까 또 떨궈져 나오는 물량. 이 물량들을 누가 봤습니까? 매수와 매도를 동일하게 걸어놓은 이 고래의 자전거래에 우리는 계속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투심을 잡아야 된다. 자, 니플코인 지금 830원대 또 2% 내려가고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오늘 CPI 지수 발표도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더 흔들릴까 봐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엔 600원에서 매도하셨던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시죠. 왜? 8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600원에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매도해야 되겠다. 지금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떨어질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의 경험 또한 충분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EC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요? 고래들 또한 매집량이 있었고 그 고래들 또한 이탈 물량이 없는 현재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느 정도 수익권인데 지금 전량 다 매도할래요. 그게 아니라 30에서 50%의 수익권에 익절 물량은 나와주고 나머지 물량은 갖고 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추가적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니플의 모멘텀이 강하다 해서 그냥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 중이지가 않고 확실한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비중 관리는 확실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니플에 매입 단가도 같이 넣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겠죠. 또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면서 오늘 같은 날 CPI 지수별 발표하기 전날 왜 SEC는 지금 공을 쏘아 올렸을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날짜 CPI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떠한 말이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고 합니다. 지금 시국은 어느 시국입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았던 그 시절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날짜 인플레이션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이 모든 부분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찰그대로 예측치보다는 확실히 예측치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측치가 좋게 나온다. 그래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걸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인플레이션 지금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건 우린 지표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어요. 오늘 이 지표 발표가 마지막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기준금리, 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고 해당되는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 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엄청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했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은행들이 파산했고 왜? 기업들이 저금을 못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저금을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 모든 부분들이 코인 시장, 주식 시장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자, 예전에 은행들이 문을 닫았는데 왜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금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 금이란 게 뭡니까? 안전자산이에요. 골드입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이제는 기존의 전통 은행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만큼 안전한 게 없겠구나. 자, 코인 시장의 긍정적임을 가져온다? 당연히 리플 또한 그 긍정적임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이거 먼저 한번 보세요. 자, 말씀드렸던 리플이 보합세입니다. 리플이 2% 하락하고 있어요. 보합세보다는 좀 더 떨어졌죠. 왜 SEC는 리플의 중간항소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냐? 항소를 요청했지만 그 부분 토레스 판사가 항소했던 거 기각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EC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레스 판사가 기관이니까 증권위원장이고 증권위원회니까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리플이 너희는 증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항소는 했고 항소한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리플 코인에 아예 패소로 간다? 그럼 뭡니까? 리플 CEO가 얘기했죠. 이 게리 겐슬러가 해당되는 리플 하도 괴롭히니까 리플 CEO가 나 만약에 미국에서 해당되는 이 SEC랑 재판에서 패소한다? 난 미국을 떠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왜? 우리 리플은 이미 유럽, 이미 영국,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받았어 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될 게 없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플 코인의 중점적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아주 머나먼 미래적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투자는 미래 시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복권을 긁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거지 투기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예를 들어 볼까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어요. 너희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화주기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너희 화폐, 루블을 이용 안 할 거야. 못하게 막을 거야. 이러니까 러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가상화폐를 이용할게. 가상화폐로 국제무역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어.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을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리플이 한다는 겁니다. 리플이. 자, 이 두 가지의 중점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리플을 미국이 버릴까요? 그렇다고 SEC 증권위원장, 증권위원회 기관인데 얘네를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겠죠.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해. 야, 합의해서 빨리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는 게 바로 약식 재판 결과였어요. 이해되시죠? 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미국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러면 내년 2분기에 리플랩스 경영진 배심 재판을 열겠다. 자, 배심 재판을 연다? SEC가 그렇게 원치 않던 게 바로 배심 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배심원들이 이게 잘못됐다. 이거 맞아.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는 SEC한테는 득이 될 게 없죠. 왜? 24년도 내년입니다. 24년도에는 코인 시장에 반감기가 들어와요. 반감기라는 건 코인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걸 말하죠. 가치가 올라간다면 리플 코인, 비트코인 상승력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24년도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해당되는 모든 제약 바이오줄 얘네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전에 모든 부분은 대부분 해소를 합니다. 왜 해소했을까요? 투자 심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투자 심리를 찾습니까? 투자 심리가 바로 투표의 심리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 주식 거래 오래 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코인 거래도 오래 보셨으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나라의 중추적인 이야기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계속 말씀드렸냐? 지금 정치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닙을 판결했던 거는 우리 의회가 상정된 가상화폐 입법안과 방향이 같습니다. 상원이 얘기했어요.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죠. 얘네 둘 지금 어떤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24년도 미국 대통령 대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투표의 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심리를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년 남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지금 가상자산을 두고 여론전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가상자산 공약을 여론전에 펼쳐내고 있고 거듭되는 증권성 논란 속에 대선 결과와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게 팩트예요. SEC가 항소했다? 왜 항소를 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SEC가 항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가지고 너희 대부분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 리플한테 졌어요. 패소했다. 그럼 다른 코인들한테 다 패소하게끔 되어 있는 게 SEC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판사 또한 합의해라. 이걸로 끝내라. 야구했지만 SEC 항소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SEC가 득이 되는 게 있을까?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라도 재판까지 갔는데 SEC가 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코인 시장 못 막습니다. 이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 된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시점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기회를 찾았구나. 그러면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될까? 자, 이건 월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전히 어느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못 뚫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박스권을 뚫었을 때 상승여력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000원, 3,000원. 해당되는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제가 지금 리플이 838원에서 3,000원까지 바로 올라간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리플 코인은 비중이 엄청 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리플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급등 안 시킨다는 거.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 여기에 맞추어서 비중 관리하면서 매수 라인 적절하게 저점에 매수하면서 잡아가면 충분하다. 수익 구간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300%, 500% 단기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니플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 고래들의 매집 라인이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어떻게든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셨으면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리플코인 관련해서 왜 우리는 여기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장전조 잡아야 되는지 왜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 리플의 모멘텀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SEC가 항소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바닥을 길 것 같았는데 왜 여기 라인에서 멈춰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공개 카톡방 주소 또한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모든 부분은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모든 정보 전달 또한 다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차근차근 더 봐주시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한 달 뒤에 떨어질 거야.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런데 결국은 10만 달러를 갈 거야. 이게 오늘 날짜 오후 6시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한 달 뒤에 무조건 떨어진대요. 근데 10만 달러는 간다. 지금 리플이 2% 떨어졌습니다. 830원대예요. 8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리플을 버립니까? 이거를 계속 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800원 여기까지 올라오기 직전 바로 지난달 얼마였어요? 600원, 700원 여기 라인에 위치했어요. 여기 라인에 못 사셨던 분들 엄청 후회하셨죠? 1100원 돌파했을 때 아차 싶었죠.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는 한 거를 후회하니까.
이런 후회를 아예 안 만들어 드리려고 비중을 조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리냐?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야 상승 여력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활기가 사라졌어. 네, 맞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이 믿을 건 뭡니까? ETF뿐이다. ETF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를 한대요. 누가 출시를 했습니까? 블랙록이 공을 쏘아 올렸죠. 이 블랙록이 누구예요? 투자자문 운영사죠.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예요. 얘네가 미국에 있는 블랙록이죠. 미국에 있는 블랙록인데 미국의 SEC한테 이걸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SEC가 해당되는 ETF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ETF는 누구의 자금이 들어올까요? 미국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펀드라는 건 안전성이 대표적으로 돼야 되는데 개인들의 자본금만으로 안전할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은 올라가면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이런 아이들의 개인이에요. 그러면 펀드가 제대로 운영될까요? 운영 안 되죠.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은행들이 파산했다. 미국 은행들이 위기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비트코인의 급부상을 예측할까? 말씀드렸죠.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70%를 전망하고 있다. 무디스는 미국 은행의 10곳 신용 등록 강등 6개의 하향 조정을 검토했다. 미국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달러가 불안정하다. 미국 입장에선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왜 글로벌 1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수출과 수입할 때 어떤 화폐로 합니까? 미국 달러로 해요. 달러가 흔들린다? 미국이 흔들린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벌써 상용화로 들어가고 있는 CBDC를 우리만 늦었다. 어떻게 할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플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미국은 리플을 놓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되는 거고 은행들이 위기다. 전통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골드, 금과 비트코인, 신화폐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 상승력이 더욱더 높았다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라고 하죠. 월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의 증권 시장이 다 모여 있는 곳을 월가라고 합니다. 뉴욕 스트리트라고 하죠. 블랙록은 왜 하필 지금 현물 ETF를 출시할까? 그것도 SEC가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됐나?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24년도 반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월가에서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ETF를 현물 ETF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왜?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또한 뭐가 있습니까? EDX 마켓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미국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중국에서 코인 거래소 만들다.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월가에서 만들었어요. 자, 지금 총 4군데의 코인만 상장되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또 이 4군데만 상장되어 있으면 끝날까요?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장력이 많아지겠죠. 그 부분이 리플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SEC한테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완벽한 상승, 완벽한 승리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죠. 왜? 리플 판결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기관한테 죄송합니다. 개인한테 판 건 증권성 여부가 없어.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반쪽짜리 승리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 건 증권성 여부가 없어. SEC가 자꾸 리플 압박한 이유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리플 코인 SEC가 또 항소했으니까 또 1년 동안 또 2년 동안 기다리는 거 아니냐? 많이들 말씀하시겠지만 리플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500원, 600원, 700원 이 힘든 시간 다 버티고 이제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것 떨어졌다고 힘들어하시는 분 있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강력한 홀더분들,
왜 홀드했겠습니까? 왜 리플을 투자했습니까?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또 속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가장 아쉬울까요? 500원에까지 떨어졌을 때, 600원까지 떨어졌을 때, 7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왜 여기서 매수를 못했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난 정말 100% 몰빵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 따봉 버튼 있거든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먼저 받아보세요. 다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받아보시고 나서 판단해 보시죠. 공개 카톡방 주소 또한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도움받아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